안녕하세요. 뉴스반장입니다. 증인이 생각하는 이 사건 계엄의 목적은 거대 야당의 경종을 울리고 부정선거의 증거를 수집하기 위한 것, 이렇게 정리하면 됩니까? 네. 이 사건 계엄의 목적이, 다시 정리하겠습니다. 이 사건 계엄의 목적은 거대 야당의 경종을 울리고 부정선거의 증거를 수집하기 위한 것이다. 부정선거에 대한 증거를 수집한다는 것보다 부정선거에 대한 실체를 제대로 파악을 해서 그 부정선거에 대한 그 국민들에게 네. 이게 있었는지 없었는지, 정말 있었다면 없었다면 부정선거 없으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라고 얘기하면 될 것이죠. 이러한 이유로 비상계엄을 선포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이러한 목적을 위해서 비상계엄을 선포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거죠? 그 비상계엄 요건은 네. 대통령님께서 판단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그 요건에 대한 것은 대통령님 몫이라고 생각합니다. 내란 공범으로 기소된 김용현 전 장관을 빼면 12.3 계엄령 선포가 경고성 계엄이니 걱정하지 말라는 윤석열의 말을 미리 들어봤다는 국무위원은 존재하지 않았는데요. 최상목 권한대행도 같은 취지로 검찰에 진술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윤석열은 12.3 비상계엄이 무산되자 경고용이었다고 주장했는데요. 지난해 12월 12일 대국민 담화에서 내란 수계 윤석열은 목적은 국민들에게 거대 야당의 반국가적 패악을 알려 이를 멈추도록 경고하는 것이었다고 떠들어댔습니다. 그렇다면 국무위원들도 경고용인 줄 모두 알았을까요? 하지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검찰 조사에서 윤석열로부터 그런 말을 들은 적이 없다고 진술한 것으로 확인됐는데요. 비상계엄 선포 직전 윤석열이 국무위원들에게 이번 계엄은 야당 경고용이라거나 부정선거 증거 확보 차원이라는 취지의 말을 한 적이 없다는 겁니다. 검찰은 또 국회가 계엄 해제를 의결하면 바로 해제될 테니 걱정하지 말라는 취지의 대통령의 말도 들은 적이 없다는 최 대행의 진술도 확보했는데요. 내란 사태 공범으로 구속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빼면 윤석열의 계엄 주장을 뒷받침할 증거가 하나도 없는 겁니다. 반면 비상계엄이 국회 무력화를 노렸다는 증거는 차고 넘치는데요. 윤석열이 직접 국회의원들 체포를 지시했다는 증언, 국회 정치 활동을 금지한 포고령, 대체입법기구 예산 편성을 지시한 최상목 문건 등 한둘이 아닙니다. 검찰 조사에서는 비상계엄 당일 군경이 4,700여 명이 동원됐고 실탄도 최소 5만여 발이 준비된 것으로 드러났는데요. 경고형 계엄 논리는 윤석열이 내란죄 처벌을 피하기 위해 사후에 만들어낸 것으로 의심되는 대목입니다. 최고난 대행은 검찰 조사에서 당시 국무위원들이 몸으로라도 윤석열을 막아야 했다고 후회한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점점 짙어가는 내란 수계 윤석열의 파면 사유와 내란죄 사실 확인,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게 더 나아 보이는데요. 이런데도 감옥에 들어앉아 지지자들을 선동하고 내란 공조당 의원들을 조종해 끝까지 온갖 폐악질을 해대고 있는 겁니다. 무엇을 하든 최악의 찌질함과 구질구질함을 보여주는 윤석열. 제발 사면 없는 사형수로 감옥에서 생을 마감하길 빌고 또 빌어봅니다. 국가 비상 상황, 위기 상황이 국회 독재에 의해서 초래됐으니 여기 포고령, 이거는 좀 추상적이기는 하지만, 이론이 이런 것들이 추상적이기는 하지만, 그런 어떤 상징적이라는 측면에서 집행 가능성은 없지만, 이게 상해법규에도 위배되고 내용이 구체적이질 않아서 집행 가능성도 없는 거지만 뭐 그냥 놔둡시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그냥 놔뒀는데, 뭐 기억이 혹시 나십니까? 예. 어쨌든 이거는 실현 가능성, 집행 가능성이 없는데 상징성이 있으니까 놔둡시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로 기억이 되고, 또 그 왜 전공이 이걸 제가 왜 집어넣냐, 웃으면서 이렇게 얘기를 하니, 이것도 막 그런 측면에서 좀 어떤 계고한다는 측면에서 그냥 뒀습니다 해서 저도 웃으면서 그냥 놔뒀는데, 그 상황은 기억하고 계십니까? 기억합니다. 지금 말씀하시니까 기억납니다. 내란 수계 윤석열의 새빨간 거짓말이 속속 드러나며 지난 23일 헌법재판소에 출석해 증언했던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증언도 허위사실임이 드러나고 있는데요. 쉽게 말해 이들은 약속 대련을 한 겁니다. 사전 조율된 시나리오가 있었고 이를 자연스럽게 주고받는 형식으로 입을 맞추려 했지만 구속 수감 중인 김 전 장관의 인지 능력과 순발력이 떨어진 탓에 어버버버로 짜고 치는 고스톱이라는 사실만 전 국민이 알아버렸는데요. 이후 드러난 사실들은 이들의 말이 모두 거짓말이라는 것만 확인되고 있습니다.
특히 윤석열의 탄핵 심판의 증인으로 나온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은 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에서 자신이 직접 국무위원들에게 계엄 선포문을 나눠줬다며 제대로 심의가 이루어졌다고 주장했는데요. 계엄령 선포의 모든 절차가 합법적으로 이루어졌다는 주장인 겁니다. 하지만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은 검찰 조사에서 당시 계엄 선포문도 다른 유인물을 나눠준 것도 본 적이 없다고 진술한 것으로 확인됐는데요. 헌법재판소에 나온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은 비상계엄 선포 직전 국무회의 심의를 거쳤다고 주장했습니다. A4 한 장짜리 계엄 선포문을 국무위원들에게 나눠줬다는 건데요. 그런데 김 전 장관을 제외한 국무위원들 중 어떤 위원도 비상계엄 선포문을 받은 적이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종북 반국가 세력들을 척결하고 헌정질서를 지키기 위해서라며 지역은 전국, 일시는 12월 3일 22시부터 계엄사령관은 박안수 육군참모총장으로 해서 비상계엄을 선포한다는 내용인데요. 그런데 이 문건을 받다는 국무위원이 없는 거죠. 검찰은 당시 그 자리에 있었던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으로부터 어떤 한 건이나 자료를 받은 적이 없다는 진술을 확보했는데요. 최 권한대행은 또 누군가가 유인물을 나눠주는 것을 못 봤다고 여러 차례 답했습니다. 최 권한대행 이후 송미령, 조규용, 오영주 장관 순으로 대통령실에 도착했는데 국무회의가 의안도 없이 국무위원 서명도 없이 회의록도 없이 단 5분 만에 요식행위로 끝났다는 게 검찰 수사 결과입니다. 한덕수 국무총리 등 다른 국무위원들도 실체적 절차적 하자가 있었다고 인정했는데요. 그런데 내란숙의 윤석열과 김 전 장관만 국무회의가 정상적으로 열렸다고 주장하고 있는 겁니다. 끝으로 29일 MBC 질문원에 출연한 내란을 옹호하는 홍준표 대구시장을 유시민 작가가 시원하게 발라버렸는데요. 이런 인식 수준을 가진 자가 차기 대권을 노리고 있다는 자체가 어이 상실인 거죠. 홍준표도 내란을 옹호하는 그 정당의 그저 그런 인간임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줬는데요. 또 한 번 유시민 작가의 시원한 일갈이 현재의 답답한 상황을 유쾌, 상쾌, 통쾌로 날려버려줬습니다. 이게 바로 핵심인 거죠. 얼마나 무서운 일이 지난해 벌어졌는지 다시 한번 각성하게 됩니다. 결과를 놓고 보면 그렇게 어설퍼 보이는데요. 예. 어설픈 일이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그 포고령 1호의 1항 있잖아요. 그거는 과거에 쿠데타를 했던 박정희 대통령이나 뭐 전두환 장군이나 이런 사람들은 포고령에 그런 걸 넣지 않고 국회를 봉쇄했다고요. 아예. 왜냐하면 포고령 자체가 헌법 위반이기 때문에 예. 행위로는 위헌 행위를 하더라도 아예 포고령 자체에 위헌적인 내용을 넣지는 않았어요. 그러니까 포고령에 그런 내용이 없이 그냥 국회를 봉쇄했다고요. 국회 예. 내산하고. 근데 이 대통령은 자기가 뻔히 위헌 조항인지 알면서도 포고령 1호에 그걸 넣어서 발표를 했고요. 예. 그 다음에 왜 국회를 봉쇄를 못했냐 하면 그날 이천에서 헬기가 뜰 때 707 특임대 올 때 그 진눈깨비 날려갖고 35분간 헬기가 못 떴어요. 예. 35분이요. 그 다음에 수방사한테 비행구역 이 설정. 비행금지구역 예. 그 진입 허가 받는데 30분이 걸렸습니다. 그래서 1시간 넘게 헬기의 진입이 지체됐기 때문에 그 사이에 가까이 있던 시민들이 국회로 오고 예. 가까이 있던 국회의원들이 들어가서 겨우 그걸 한 거예요. 만약 일기가 좋았고 눈이 오지 않았고 수방사하고 협조관계가 원활하게 미리 돼 있었다면 1시간 일찍 국회 그 운동장에 내렸습니다. 그랬으면 딱 707 특임대가 가서 국회 정문 봉쇄하고 후문 봉쇄하면 못 들어가요, 아무도. 그러니까 이게 그렇게 하고 주요 정치인들 다 체포하라고 방첩사령부에 명을 내렸잖아요. 예. 그 상태에서 뭐 윤석열 대통령은 아니 국회 막으면 딴 데서라도 해제하지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게 아니고 다 잡혀가는데 어디 가서 회의를 해요. 국회의장이고 뭐고 다 잡혀가는데. 그러니까 이거는 실제로 운이 따르지 않아서 실패한 건데 만약 성공했더라면요. 이 토론 없어요. 지금 이 자리에. 시장님도 뭐 어떻게 됐을지 모르고요. 저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니까 그렇게 무서운 일이 벌어질 뻔했는데 다행히 천운이 따르고 시민들이 빠르게 대처하고 국회 야당이 빠르게 대처한 덕분에 예. 마치 결과적으로 한밤의 해프닝처럼 보인 것일 따름이지 실제로는 너무너무 무서운 일이 예. 우리나라에 있었던 거거든요.